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철만이라도 오리 사육 일시 중단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과 보상 규모, 고기 수급 차질 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가축 방역 업무를 맡는 가축 방역관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익산 3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협동조합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AI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 농가의 사육을 겨울철만이라도 일시 중단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보상금 규모, 고기 수급 차질 등이 관건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과 김제의 오리 사육농가 6곳은 이달부터 넉 달간 사육을 중단합니다. 2차례 이상 AI가 발생했던 곳들로 정부와 전라북도가 사육 중단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 같은 제도를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AI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오리 농가에 한해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까지 사육 일시 중단 대상을 넓히자는 겁니다. 일단 질병 발생 자체가 감염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주위에 전파까지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올해 사육 일시 중단 농가가 받은 보상금은 한 마리당 510원.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시세로 주는 걸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북에서 사육 중단이 필요한 오리 농가가 120곳에 이르러 정부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철새가 도래하는 그런 취약 지역 주변은 휴지기제를 더 확대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 중단 보상금이 적다고 보는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불투명하고 AI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데 사육 중단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오리고기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일선 시군의 가축 방역관은 수의사 출신으로 주로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방역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방역관이 턱없이 모자라고 충원을 하려고 해도 응시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의 가축 방역관 법정 인원은 3명.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한 명도 없고 공중 방역 수의사가 대신하면서 방역 업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와서 있는 것인데 여가 없다 보니까 혼자 굉장히 힘들어하죠. 상황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14개 시군 가축 방역관은 법정 인원 50명의 절반도 안 되는 21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신규 채용도 힘들다는 점입니다. 14개 시군이 지난 9월 28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지만 응시자는 10명, 최종 채용 인원은 7명에 그쳤습니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직 수당 인상 같은 대책을 내놨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AI가 사실상 연중 발생하는 등 업무는 폭증하고 있지만 전문직으로서 처우는 낮다는 인식이 가축 방역관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시군에서는 처우 개선 없이 가축 방역관 확충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직급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사들은 5급 주는데 여기는 7급 주잖아요. 물론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수의사들이 다 6년제, 의사들도 똑같이 6년제 다 나왔는데. 또한 전라북도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독립된 가축 방역 조직을 만들어 가축 방역관을 채용하고 시군에 배치하면 신분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어 채용난을 덜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창 오리 농가의 AI 발생과 관련해 농가와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농가는 모 회사에서 사육을 맡긴 계열화 농가로 축사 관리와 방역 조치에 소홀한 점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열사와 농가에 물을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제3산업단지 진입로에 추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터덕거리고 있는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가 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한 익산 제3산업단지 진입로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업체가 설계 변경에 따른 흙값과 운반비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1년 넘게 공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시공사에서 생각을 할 때 이 공사를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공사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터덕거리는 가운데 익산시와 시공사 간의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사 중단 책임을 물어 업체에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여부와 법정 소송도 불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땅값이 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니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입찰을 응했고 최종 낙찰자로 정해진 것이라서 그것을 이제 좀 어렵다고 지금. 2019년까지 호남 고속도로 연무 IC에서 산업단지가 이어지면 산단 입주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줄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을 제때 확보 못해 완공까지 2년 남았지만 공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길 바쁜 익산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가 익산시와 공사업체 갈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 앞에서 일부 입지자들은 탈당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끝장 토론까지 벌어진 국민의당. 안철수 체제 출범 이후 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정체성마저 불투명해지자 기초 광역의원과 입지자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내년 선거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치를 생각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물론 정책 연대조차 자신이 생각했던 당의 노선과 맞지 않는 데다 하루가 다르게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걸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국민의당이 왜 그러느냐고 많은 분들이 그럴 때마다 정말로 많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현역 지방의원들은 물론 상당수 입지자들도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패착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미 내년 지방선거 절차에 착수한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경선 룰도 정하지 못한 상황. 지도부의 방향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당원들은 다시 당에 대한 애당심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높아지면 지방선거 때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지만 당내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치의 다당제와 호남정치의 양당제를 내걸고 출범한 국민의당의 내용이 심화되면서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석 달 전 한 협동조합이 수십억 규모의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합장 등 임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4년 전 출범한 익산의 한 협동조합입니다. 원금과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1년 전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쌀육살 사업도 하다가 주유소 사업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피해를 정도 맞고 솔직히 조합원들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자는커녕 원금마저 돌려받기 어렵게 되자 일부 투자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이 6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합장 등 핵심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사수신과 방문 판매법 위반, 사기 혐의인데 투자자 16명으로부터 1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400여 명이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이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주부들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 진술을 많이 꺼려해서 조합장 등은 석 달 전 투자자들에게 매달 3%씩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결정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당혹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폐교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서남대 폐교 조치를 철회하고 학교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가족 3명의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완주군 의원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완주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주방송의 보도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태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 의회 권력을 앞세워 고유 권한을 간섭하고 청탁하는 구시대적 적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뒤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 주택가의 노후 상수관이 교체됩니다. 전주시는 상산고등학교와 효자초등학교, 삼천일동 주민센터 부근 주택가에 노후 상수관 11km를 연말까지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효자 1, 2동과 중하산동, 완산동 등 7개 동 25km의 상수관이 교체되면 모두 3,700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주와 순창의 자연휴양림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내년 초 무주 향로산에 개장하는 무주 자연휴양림은 나무집과 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모노레일, 집 와이어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순창 자연휴양림은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순창 용궐산에 조성됩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해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에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발령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산 근처에서 쓰레기와 논밭두렁을 태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4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려 수능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온 뒤 개겠고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